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발표 이후에 2010년 부동산 전망을 좀 극명히 좀 갈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부동산에 아직까지 거품이 있다라는 의견과 또 어떤 부분은 좀 그 상반기에는 좀 가격 조정 받겠지만 또 하반기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는 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2월 달까지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또 오늘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드려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방송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 대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집주인의 기대감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8년 대비 감소폭이 컸고 재건축 및 세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도를 꺼리면서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 부담으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충청권과 경상권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방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공급이 이어지자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값 침체를 겪어왔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지난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집값이 오르던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2020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시장에 바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어떤 시차가 있는 것이고요. 이유를 얘기하자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내규라든가 시행 세칙이라든가 이걸 변경 사항이 있죠. 그 어떤 지나가는 그 사항이라는 것 있는 것이고 또 외부적인 시차 같은 경우는 그 여론이라든가 이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타하게 만드는가에 따른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2020년 같은 경우는 12월 16일 날, 작년 12월 16일 날 이 부동산 이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좀 약간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2월 16일 날 대책 발표 중에 중요 쟁점만 좀 말씀드리고 반대되는 여론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을 함께 좀 봐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6일 날 이제 안정화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역 내에 대출 규제를 이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초과되는 아파트는 아예 이제 대출을 이제 규제를 하고요. 시가로 이제 9억 원이 초과가 되면 시가가 9억까지, 이 9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9억까지는 LTV 한 40%를 적용하고요. 9억 빼기 12억 해서 3억 정도는 약 20%를 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적용했을 때와 나눠서 적용했을 때는 약간의 좀 한 1억 정도 이상의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무주택자에게는 꾸준하게 이제 혜택을 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이 고가 주택을 무주택자가 이제 매입했었을 경우에도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또 1년 내에 팔아야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1주택자도 이제 기존에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기간 제한을 상당히 좀 짧게 뒀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시가 9억 초과 아파트 LTV를 강화를 시켰고 또 초고가 아파트 즉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담대를 좀 금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약간 보시게 되면 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죠. 고가 주택은 예전부터 있었죠. 이제 9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15억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가 주택으로 봅니다. 이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뭐 공시지가라든가 뭐 기준시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 실질적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그 세금을 매겼을 때 좀 더 저평가되어서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 이제 시가 대비해서 이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KB 부동산 시세라든가 또
한국감정원의 어떤 시세에 따라서 이제 그 대출 규제를 좀 막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의 RTI를 또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한다. 이거를 이제 투기로 보는 거죠. 정부 정책에서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좀 방지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또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어서 1주택자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전에는 공적 보증만 이제 그 규제 안에 들어갔었는데 이걸 이제 서울 보증이라든가 하는 그 사적 보증까지도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이제 앞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갭 투자를 막겠다. 즉 정부 정책의 의지는 아파트는 실거주다.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걸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못 들어오도록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정부 정책이 강하게 규제를 이제 유지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좀 있을 수가 없었는데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선거가 막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꾸준하게 현재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현행 주택 안전 발표 내용에서 이 현행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내에 다주택 세대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요. 또 요게 이제 현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가게나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실수요자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시켰다. 앞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12월 16일 날 이전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기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뭐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제 개선되는 12월 16일 날 이후로 보시게 되면 고가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에서 시가 이제 9억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이런 어떤 그 전입 및 처분을 1년 내에 이제 진행해야 된다. 과거에는 1주택으로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그 후에는 또 2년, 그 다음에 이제 1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제 확대시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죠. 과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대상 해서 이제 뭐 강남 4구라든가 일정 부분의 어떤 핀셋으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제 세분화 좀 시키는 단계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의 어떤 성도 지역과 선도 지역을 구분을 했고요. 또 정비 사업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셋 조정 자체를 확대시키면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KIRI라고 해서 그 보험산업연구원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18년도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거품 가격이 껴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전망을 좀 가격이 좀 추이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거품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 거품을 보게 되면 이 거품이라는 이 정의가 좀 있습니다. 이 정의를 보시게 되면 기대 심리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일단은 거품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간이라고 했었을 때는 요거는 이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검토 결과를 보게 되면 종로구라든가 강북구, 이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이렇게 7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에 약 한 25개 구가 있죠. 그래서 18개 구 같은 경우는 좀 거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뭐 마형송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강남 사고라든가 하는 것은 거품이 좀 더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전력을 보게 되면 강남이 가격을 먼저 주도를 했었고 나중에 가격 거품이 꺼졌을 때도 강남이 먼저 가격이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현상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 거품 발생한 지는 현재 좀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또 12월 16일 날 대책을 보게 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에 현재 지금 큰 충격이 좀 예상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단호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6년 이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2006년 이후에 거품 기간이라고 해서 약 한 3년 4개월 동안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한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 중심으로 해서 하락됐고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도 강남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서울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내다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이런 형태만 보이는 게 아니죠. 또 2009년 같은 경우는 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좀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주택 아파트 가격의 월간 추이를 좀 보게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가격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달 이후로 가격이 점차 하락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가격이라든가 5개 광역시에 대한 가격도 전체적으로 하락적인 또 보합적인 측면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매우 높은 지역은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는 지역은 강남이라든가 강동, 그다음에 송파, 소위 말하면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이죠. 또 그중에서 높은 지역은 영등포와 이제 동작, 또 강서가 좀 포함이 되고요. 또 다소 높은 지역은 노원과 동대문, 서대문, 은평을 꽂았습니다. 낮거나 아직까지도 매우 전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구로나 금천, 관악 이쪽 일대는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 거품이 많이 안 꼈고 오히려 가격이 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낮게 좀 평가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아파트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살펴본다면 이 상반기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여론 조사를 좀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무려 약간 57% 정도가 57%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작용을 상당히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구매력 지수도 보고 또 CSI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구매 심리 지수도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여론도 보시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폭이 상당히 좀 넓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에서 가격을 또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을 보인다. 거의 한 40%대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또 하나의 좀 올해 이제 상반기, 이제 2019년도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2020년도도 아마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연령별로 상반기 주택에 대한 구매 의사, 이제 구입 의사를 좀 보게 되면 30대와 40대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이제 2017년도 이전 것을 보게 되면 그 아파트 구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대 자체가 이제 50대부터였었거든요. 5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해서 구매력에 대한 어떤 그 의사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가 구매 의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도 주도를 할 것이고 2021년도에도 주도를 할 것입니다. 이 30대와 40대의 어떤 의지 자체는 아파트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아파트가 2020년에는 좀 약간은 주춤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여기 안에서도 좀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유동 자산입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 또 2020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좀 많이 풀리고 있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제 토지 보상금이 풀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약간의 특징은 뭐냐면 수도권 일대 즉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좀 많이 풀리는 경우죠. 거의 한 40조 정도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또 움직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동자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14조 약간 5천억 정도가 이 수도권 안에 다 몰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왕속, 또 하남 교사, 이 과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토지 보상금이 풀리다 보니까 토지 안쪽으로 해서 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을 좀 조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상금 자체가 몰려가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강남 지역에서는 구매력 지수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가 높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오히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전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 중에 이제 그 분양 입주가 돼서 5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안 그러면 역세권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좀 연식이 좀 됐다 하더라도 역세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9억 고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5억에서 한 6억짜리의 아파트가 가격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으로 이 토지보상금 자체가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금리 통화정책의 유동자금, 토지보상비, 또 2021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라든가 또 올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슈퍼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풀렸죠. SOC 사업으로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 보유세금 증가라든가 겨시경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는 부분, 또 내경제 요건의 악화라든가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이 내용보다는 이 어떤 그 토지보상비의 어떤 증가, 또 2021년부터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 또 어떤 그 SOC 사업으로 인해서 뭐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도로와 교통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의견들이 팽배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던가 안 그러면 좀 더 이쪽 토지보상비라든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으로 즉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좀 더 가격을 부합하면서 하반기에는 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좀 더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무게감이 좀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추이를 보면서 아파트 구입이라든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어떤 시기를 적절하게 좀 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